당직기가 5월 말 기점으로 6월, 7월 4개월을 쉬고 시즌을 다시 오픈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머리 잘랐죠. 자른 지 지금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거는 머리 자르기 전 영상인데 제가 10월 달에 스웨덴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잘랐습니다. 지금 시즌 3 때 진짜 정말 힘들었죠. 저희가 닭몽기만 엄청나게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닭몽기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닭몽기도 레전드가 많이 뜨고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닭몽기 부분이 우리한테는 항상 고민이었던 부분이 좀 있어요. 당신의 몸에 귀신이 산다가 사실상은 뭐 너무 무속신앙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무속신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귀신에 대한 컨텐츠인데 그래도 이게 살짝 우리는 빠지고 싶다가 이제 계속 4년 동안 우리가 원하던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는데 당직기를 조금만 더 라이트하게 진행을 하되 조금 더 컨텐츠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가 이제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묘수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시즌 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해볼게요. 해보는데 그래서 시스템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퀄리티가 높아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더 되돌아보고 과거로 가서 과거 지점에서 다시 한번 라이트하게 바꾼 상태에서 이제 더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풍부하게 하자가 이제 지금 당직기 시즌 3라고 할게요. 시즌 3가 맞는 거겠죠? 라이트하지만 더 묘한 이야기들. 그래서 더 시즌 3입니다. 묘수를 제가 준비했어요. 자, 당직기 때 가장 힘들던 구간이 닭몽기였어요. 이 닭몽기를 사연으로 받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닭몽기면 사연으로 받는다기보다는 닭몽기를 아예 안 한다가 아니라 닭몽기는 저희가 직접 판단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닭몽기 사연을 전부 뺀 상황에서 사연을 접수하고, 그러니까 사연 접수 때 닭몽기 사연을 아예 안 받을게요. 사연자분들은 몸에 대한 사연을 적지 말아주세요. 닭몽기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 가서 이거 집이 아니라 몸인 것 같은데 라고 저희가 판단할게요. 그래서 당직귀 사연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몸이야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직귀에 대한 내용만 빼고 몸이 좀 이상하다고 싶고 저희가 봤을 때 이거 닭몽기 해야 된다 라는 거는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치료를 하는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좀 작아요. 네, 여기는 현관이고요. 네. 여기가 거실 겸 컴퓨터 하는 곳이고요. 거실 겸 컴퓨터실, 화장실. 네,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이고요. 베란다. 네, 여기가 부엌 부엌 겸. 겸 세탁실. 그리고 여기가 저희 침실입니다. 근데 그 침대 옆에 휴지가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 되게 많다고.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저 그런 생각 안 했는데요. 처음에 원래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뭐야 이 사람. 예부 측정. 저희 죄송한데 그거 짭이에요. 아 그래요? 예. 누를 때 소리 나죠? 네, 소리 나요. 예, 그거 3만 원 주고 사셨죠? 26,000원인가? 16,000원. 만약 전에 그거 짭입니다. 일단 저희 집의 현상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지는 올해 2월 달에 이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저희 입주하기 바로 전에 이 집을 도배를 다 새로 해주셨는데도 네. 집이 습해서 일단 벽지가 다 지금 울고 떠 있는 상태고요. 울고 또 벽지가. 네, 일단 처음에는 집에 이사 왔을 때가 겨울이고 창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여서 환기시켰나 보다. 계속 여기 이사 오셨을 때 벽지 상태는 좀 어땠어요? 좀 너덜너덜했나요? 좀 세핑 느낌이긴 했어요. 오케이. 네, 확인. 급하게 이사를 했어야 돼가지고 네. 자세히 보지 않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런 상태인지는 몰랐고요. 네네네네. 당시에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신축 빌라. 둘 중에 한 분은 백수세요? 둘 다 백수. 이게 이 집 네. 상태를 보면 약간 무기력한 게 굉장히 심할 것 같긴 해요. 특히 맞아요. 지금 여성분 목소리가 굉장히 무기력하거든요. 저요? 네. 활발하지 않다고요? 네. 말도 안 돼. 말이 돼요. 본인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자, 본인 무기력해요? 네, 무기력해요. 근데 왜 말도 안 된다고? 좋아요. 일단 계속 해봅시다 우리. 창문을
다 닫고 나니까 네. 집에서 이제 알 수 없는 냄새들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방마다 다 다른 냄새가 나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냄새를 살짝 표현을 하자면 어떤 냄새일까요? 일단 여기 거실은요. 한약 냄새라고 해야 한약 될까요? 냄새.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 일단 침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쿰쿰한 호라비 냄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호라비 냄새 맡아본 적이 없어서 혹시 남자친구분께서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어떤 냄새죠? 호라비 냄새가 뭔지 몰라요, 남자는. 제 냄새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본인에서 어떤 냄새가 나죠? 혹시 제가 생각하는 뭐 그런 냄새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청소 냄새 같고요. 네. 네. 일단 화장실도 곰팡이가 자주 들고요. 되게 여자친구가 되게 청소방이라서 네. 깔끔하게 하는. 네. 일단 호라비 냄새는 할아버지들 냄새라고 할까요? 혼자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 냄새. 오케이. 확인했습니다. 부엌은? 부엌은요. 여기가 진짜 제일 어려운데 여기가 진짜 제일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그 부엌에서 냄새 나기 쉽지. 아니, 여기가 뭐 하수구 타고 올라오는 냄새일 수도 있지만은 베란다가 창문이 되게 큰 게 2개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냄새가 맞아요. 머물지 않는 이상은 냄새 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베란다에서 냄새 잘 안 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냄새가 좀 심하다는 거예요? 네, 여기가 제일 심했고 그냥 여기 이 온 방 안이 다 냄새가 배어가지고 어떤 냄새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아닌데요. 역한 냄새. 역한 냄새. 저희가 여름에는 창문을 거의 다 이거를 다 열어놓고 지냈는데도 네, 냄새가 안 빠진다. 냄새가 안 빠져요.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수구 냄새는 아닙니까? 하수구 냄새 아니에요. 아니에요. 베어버린 거. 배웠다. 그러면은 제보자님하고 지금 의심하는 거는 고독사 부분이나 여기서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솔직히 그런 생각 해보긴 했습니다. 네, 이 그쵸? 전에 사시던 분이.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현관문에 가셔서 경첩을 네. 한번 보여주세요. 바깥쪽에 그 위에 부분 있잖아요. 아래 그 연결돼 있는 거 있잖아요. 위 아래 거기 말고 연결돼 있는데 그걸 임의적으로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보게요. 거기 말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맨 위에도 한번 봐주세요. 뜯은 게 있나요, 없나요? 뜯은 자국이 있으면 좀 헐거워지거든요. 뜯은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키로 열었겠네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부분은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요. 예,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부엌에서 싱크대 안에서 소독할 날이 발견이 됐고요. 제가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퉁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가 터지는 소리요? 어떤 게 터지는 제가 소리? 당시에 여기 뒤에 네. 올리브유 병을 묻었었는데요. 그게 유리병인데 그게 갑자기 터지면서 깨졌거든요. 유리병이 터졌다고요? 그 올리브유 병 두껍지 않아요? 네, 두껍고 제가 그 올리브유만 3년을 넘게 썼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쾅 하면서 터져서 그냥 탄산 조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이번 여름에 폭우가 심하게 왔을 때 폭우. 저희 여기 집이 한 12가구 정도 있는데 저희 집만 물이 엄청 샜거든요. 뭐 집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에 집주인분이 오셔가지고 어디서 새는지를 발견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비가 그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공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비가 그치고 공사를 진행을 했는데도 물이 또 샜고요. 뿐만 아니라 거실에 창틀까지 물이 다 샜었는데 공사를 하고 나서도 그렇게 계속 물이 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여기 옆에 유리 너머로 방문이 보이는데요. 계속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방문 앞쪽에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안방에서 쳐다보는 시선. 네, 여기 앞에서 이렇게 뭔가 자, 그러면은 안방 바닥은 나무인가요? 장판인가요? 똑같은 건가요? 장판이에요. 장판? 근데 거실은 장판이 아니고 나무던데? 서로 다른 여기도- 건가요? 그것도 장판이에요. 네, 장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진짜 한 가지. 안방 장판과 거실 장판이 같은 거지만 뭔가 색깔이 서로 다르다? 이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안방 쪽이 약간 장판이 조금 더 안 떠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럼 둘 다 갈았을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장판이랑 벽지랑? 네네, 맞아요. 여기 어. 안방은 아예 그냥 벽지가 다 들린 상태거든요. 들렸다. 여기가 이렇게 다 들려있어요. 그러네. 그리고 일단 여기 침실에서 제일 많은 현상을 느꼈는데요. 제 남자친구가 여기 침대 안쪽에서 자는 편인데 네네. 자다가 귀에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귀에다 소리를 질렀다고요? 하는 소리를 그 여자요, 남자요? 남자라고 그때는 음. 저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자고 있었는데 눈을 떴대요. 갑자기 그냥 눈이 떠져가지고 이쪽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있는 화장을 한 것
같은 화성 그런 여자 얼굴을 딱 여자 얼굴을. 네네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건물 지어진 거는 좀 오래됐나요? 4년밖에 안 됐어요. 4년밖에 이제 안 4년 됐다. 차예요. 그러면은 되게 쉽지 않을 건데. 그러면은 뭐 부동산에 여기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좀 여쭤봐도 되는 문제인데 약간 그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생각은 해봤는데요. 네. 보니까 좀 친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젊으신 분이었는데 맛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예약 부분이 더 가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집 계약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도 의심가긴 하네요. 제보자님 여기서 썩은 내가 나기 시작했고 뭔가 사람이 죽었을 가능성이 크다. 혹은 귀치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에 이제 사고사 혹은 뭐 고독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냄새가 이제 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이 냄새는 심령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고독사를 한 분을 잘 모셔다가 저희가 보내드릴 수는 있는데 이 물질적인 거는 이거는 고쳐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냄새가 이 시멘트 안에도 뱄으면 냄새가 계속 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벽지까지 뜯을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뭔가 심령적인 현상 때문에 벽지가 이렇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집 자체가 습한 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네. 냄새가 벽지에 붙는 게 아니라 시멘트까지도 이렇게 들어갔을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2월 달에 이사 오셨다고 했잖아요. 방치된 게 굉장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첫 번째는 그런 가능성인데 두 번째는 요즘에 이런 원룸이나 투룸 이렇게 작은 집 같은 오피스텔 형식은 쓰레기를 안 치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상태로 나가는 네네. 경우도 좀 있고 막 집을 개판으로 네. 쓰고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나서 이거를 치웠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세 번째가 야반도주일 가능성도 야반도주? 있는데 야반도주 그냥 짐을 그대로 놔두고 몸만 딴 데 가서 이제 월세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쓰레기가 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확실한 거는 심령적 현상이냐 아니냐를 좀 보긴 해야 돼요. 제보자님이 여기서 두 분 다 무기력해지셨다고 했잖아요. 네. 약간 그 몸에 대한 현상 증상 같은 거를 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일단 남자친구는 가위나 악몽은 일단 네네네네. 기본으로 꾸고 있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예민한 스타일이 아니고 좀 둔한 편인데도 이명이 들린다든지 이명, 예. 제가 그리고 엄청 사부작 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사부작? 바쁘게 ADHD. 네. No 그건 no? 아니고요. 오케이. 정신사나운 거? 아니요 부지런한 부지런한. 예. 오케이. 네, 부지런한 스타일인데 이 집에 오고 나서 일단 기운이 없고 오케이. 제가 이 집에 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쬐어요? 떼지 않고요.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한 거죠. 굉장히 떼지 않고요. 바람직한 친구네. 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왜 아직도 일을 안 구하고 있죠? 그냥 기운이 없어요. 하기 싫고 그리고 일단 남자친구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네. 그냥 발목이 인대가 그냥 아예 파열이 됐고요. 남자친구 발목 인대가 파열이 됐다고요? 가만히 있는데? 계단에서 뛰렸다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상하게 계단이 착시처럼 보인 거죠. 여기에서요? 이 건물?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제가 갔는데. 네, 일을 하러 갔는데. 면접 보러 간 곳에서 이거를 이렇게 사고가 날 정도로 되나 싶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네,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일을 좀 오래 쉬게 됐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기서 자고 있을 때 베개 밑으로 이렇게 뭔가 끌어당기는 느낌이 밑으로? 악몽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왠지 뭔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놀라게 깬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면 제보자님 지금 이런 현상을 가진 지 얼마나 되셨어요? 기간? 이 집으로 이사 오고 나부터? 오고 나서 심해졌고요. 네. 그 전 집에서도 살짝 있기는 했는데 그러면 전 집에서 살았을 때는 어떤 게 심했는데요? 그때는 저만 이제 악몽이나 이런 가위 눌림이나 이런 게 있을 정도고 거기가 그 현관불이 자주 켜졌다 꺼졌다 하긴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랬지. 네네 센서등 그리고 그거 그 말고는- 집에서도 끌어당기는 느낌 남자친구가 느꼈었고요. 이 집 결정한 거 남자친구분이세요? 부동산 분에 살짝 떠밀리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집을 보고 계약서 도장 찍자고의 그 100% 중 남자친구의 의견은 몇 %였어요? 거의 다라고 할까? 그죠. 네. 그러면은 네. 그 전집은 남자친구분이 구한 거예요? 아니면 남자친구분이 전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저희가 사귀자마자 바로 동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어우, 빠른데 여기. 그러니까 그 진짜- 전집은 누구 명의고 누가 결정한 거예요? 첫 번째 집은 제 명이었고요. 네네. 두 번째 집부터 이제 남자친구 명의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첫 번째 집 빼고는 다 같이 보러 다녔어요. 전집에서도 증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집까지만 네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전집은 남자친구, 이번 집도 남자친구. 그러면 남자친구. 전집도 약간 습했고 그 집은 습한
춥진 않았는데요. 많이 네. 어두웠어요. 이거는 남자친구분이 탔냐 여자친구분이 탔냐를 이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타 있는 사람은 그런 집만 구해요. 여기서 봤을 때 가해자는 누구냐 피해자는 누구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자친구분의 의지가 많이 꺾인 부분이 같이 타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집을 고른 책임자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집을 고르게 된 이유가 뭔가 심령적으로 타서 이 집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냐. 네, 이제 이해하셨어요? 네네네네. 네, 다시 한번 브리핑 해보세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저희가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급하게 날씨 방송하세요? 네,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오케이. 네, 네. 중부지방에서 네. 남부지방으로 아주 급하게 이사를 결정을 하게 돼서 집도 하루 만에 거의 한 20개를 봤거든요. 근데 네. 마음에 드는 집이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에 여기랑 다른 한 군데를 더 봤어요. 네. 근데 다른 한 군데가 사실 남자친구가 더 마음에 들긴 했는데 그 집은 저희 짐이 다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남자친구를 설득을 했죠. 네. 짐이 다 안 들어갈 것 같다. 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짐 버려서라도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 집으로 그냥 결정을 그러면 하게 됐거든요. 여길 선택한 건 여자친구분이잖아요. 그런 이런 그 얘기할까? 뭐야, 네? 이분들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뭐예요? 떴다방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요. 근데 무슨 뭘 자꾸 숨겨? 저희가 용인에서 광주로 오게 된 아. 근데 용인에서 광주로 하긴. 친한 형이 있었는데 네. 그 형 따라서 이제 회사가 여기에서 이제 기회가 이제 뭐 주어져서 왔는데 내려왔을 때 저희가 한번 글램핑을 놀러를 갔었어요. 그 형네 커플하고 저희 커플하고. 근데 가다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형님 내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크게 나서 역주행하던 차로 인해서 크게 나서 한문철 TV에 나올 정도로 크게 났었거든요. 차가 그냥 아예 그 폐차해버리고 그분이 이제 무면허에 역주행하신 할아버지 분이셨는데 네. 그때 이제 할머니 분도 돌아가시고 그런 게 저희가 여행 가는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혹시나 우정 타는 게 있을지 아유, 그 자리에 본인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같이 수습했어요. 같이 했어요? 네, 같이 수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보면은 좀 연결이 되긴 하네요. 그죠? 저는 여기가 사고사 고독사로 이렇게 의심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여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장소일 가능성도 의심에서 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보자님 혹시 꿈에서 누구 문 열어준 적 있어요? 제가 이 집에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손만 보였는데 일단 제 손은 아니고요. 제가 어떤 여성분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해줬거든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안 보였고 그냥 손만 보였거든요. 네, 여기서 성모 마리아상이 두 상이 뒤집혀져 있는 게 최근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꿈에서 봤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사고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고독사 혹은 혼자서 극단적인 부문을 한 것 같은 집으로 의심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남성분이냐 여성분은 누구한테 붙은 거냐, 누구 때문에 이 집이 이렇게 된 것이냐, 이것까지 다 체킹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질문 드릴 게 많이 없어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보면 남자친구한테 야! 라고 소리를 쳤으면 저는 일단 여성분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의외로 야 소리가 남성 소리를 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성분한테 붙은 케이스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의심 가는 부분에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런쿵 저런쿵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우 아니면은 뱅진이를 좀 토대로 해서 보낼 테니까 좀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정말로 뭐가 있는지 약간의 뭐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파고 들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날짜 잡아가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번 빨간 연휴 때 어디 안 내려가시나요? 네, 안 갑니다. 사부작의 집이라고 할게요. 사부작. 그러면은 저희 또 연락 드릴 테니까 우선 편하게 쉬고 계세요. 일단 여러분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부분이 제가 이 제보자님 남성분하고 여성분께서 겁먹을까봐 더 이상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냐면 지금 충분히 이분들은 EF 측정기까지 사다 놓고 지금 진심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이분들 지금 발작하거든요. 의외로 제가 더 파고 들어가려다가 안 파고 들어갔는데 우선 여자친구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여자친구 분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이 여자친구 분과 지금 남성분이 남자는 양의 기운이고 여자는 음의 기운이라고 이렇게 그냥 알잖아요. 근데 이게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여자친구분한테 만약에 남자가 붙었다고 하면은 약간 좀 서로 성향이 안 맞습니다. 균형이 좀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남성분이 이 집을 구하는데
일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남성분을 의심을 했는데 결국은 남성분이 제가 거의 다 책임져요 라고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여성분이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시선이 이쪽으로 끌렸거든요. 의심을 했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초반에 베란다에 부엌에 갔을 때 올리브유가 터졌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자한테 반응한 거예요. 남성분은 이 집에서 사실상 가위 눌리고 이것밖에 뭘 본 거밖에 없어요. 현상을 직접적으로 연관은 여성분이에요. 결국 현상은 여성분한테 집중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사 현장 스케치 먼저 최대한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DHD 아닌 게 다행이네요.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아, 제목이 네, 사부작이지. 자, 일단 제대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집에 문제점이 있다, 도둑살을 한 거 아니냐, 이게 제일 컸죠? 냄새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UV로 먼저 체킹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UV로 봐도 새로 한 벽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은 제대로 안 했죠. 굉장히 성가시네 저 녀석. 너무 켜서 새로 한 벽지여서 이게 뭐 굳이 UV가, 근데 이 정도면 물이 많이 안 샌 건데? 소리. 자, 벽지는 체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을 체킹할 수가 있죠. 하지만 센서등이 켜져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뭐가 튀겨 있죠? 후레쉬로 보면 보이지 않는데 뭐가 팡 터졌어? 여기 흘렀는데 뚝뚝. 이거를 따라가 보면 여기서 또 이거 붙박이장, 이거 장롱 여기 있던 건가요? 원래 쓰던 거예요? 전 사람이? 새로 사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서랍장도 여기 있던 거예요? 야, 나 이거 좀 소름 돋네. 이건 제보자님 거. 동선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서 방문 앞으로 와서 손잡이 부분에도 손을 여기 보면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 그리고 잡고 난 곳에 뚝뚝뚝 위에서 떨어진 핏자국처럼 얼룩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멈췄네. 아, 부엌을 보고 싶은데 이 센서등이 계속 켜가지고 볼 수가 없네. 안 켜지는데? 아까 제가 여기 있을 때 켜졌잖아요. 똑같은 위치. 랜덤인가? 여기 바닥에는 없네. 오케이. 얘 집 예사의 집이 아니군. 요만큼 나와야 켜지네. 그럼 아까는 나 때문에 켜진 게 아닌가 보네? 저기서 흘렸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일로 와서 뚝뚝뚝 흘렀고, 여기 와서 문을 한번 이렇게 잡았고, 그리고 여기 구석에서 요 자리에서 뚝뚝뚝뚝 떨어진 자국이 제일 많은 요 자리에서 서 있었다. 장롱 좀 잠깐 열어볼게요. 이거 남자친구분 대부분 옷인가 보다. 섞여 있나 보구나. 삑삑이는 반응이 없는데.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유추했을 때 피를 흘렸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서 피를 많이 흘린 건데, 일단 체킹을 좀 한번 해보죠. 아래쪽에서 좀 많이 튀는 것 같은데, 이거 다 그냥 뭐 잡동사니 같은데, 여기가 자국이 있었던 요 위치인데, 일단은 제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옷장을 열자 전자기장을 킨다. 그리고 제보자님이 누워서 태블릿을 하는데 요쪽에 위쪽이라고 하셨죠? 뭐 손이 보였다.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여기서 누워가지고 태블릿으로 보다 보면 여기 위에 문 위쪽에서 검은 손 섀도우가 여자친구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꿈이 아니고요. 네, 꿈이 아니고요. 패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옆에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패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눈 위로 이렇게 팔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것처럼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좀 섀도우 같은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원래 보세요? 아니요, 여기 와서 여기 좀 와서? 더. 그리고 제가 여기가 약간 공간이 있었는데 베개 옆에, 여기서 제가 자다가 문득 눈을 떴는데 여자 귀신이 그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한 몇 초간 이렇게 있다가 눈 꼼뻑하니까 사라졌었고요. 다 방에서 많은 일들이 있네 지금. 그리고 거실 위치 라인은 딱히 뭐 그렇게 크게
이야기된 건 없고 파리채가 낑겼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쉽지 뭐. 동선을 체킹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스트 튜브를 킵니다. 그리고 덫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보자님이 주무시는 방이 A포인트예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여기 거실의 B포인트, 그리고 여기 주방이 C포인트. 그래서 장비를 깔 건데 일단 제보자님한테 붙어 있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하냐, 집이랑 몸이랑 제보자님 곁을, 이거를 체킹하기 위해서 현관 앞에 장비를 하나, 그리고 제보자님이 자는 베개 위에 장비 하나, 그리고 제일 냄새가 좀 많이 심하다고 했던 주방 위치에다가 장비 하나를 깔고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앨리스라는 장비를 먼저 쓸 거고요. 이 장비는 욕은 좀, 이 앨리스라는 장비는 뒤에 안테나가 달려있고요. 초코파이랑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고 요 안에 반응이 오면 센서가 울려요. 가슴에 이런 식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이 친구를 주방에, 그리고 큐관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앞에 360도 회전 센서가 있습니다. 요 센서로 여기서 문까지 쏠 거예요. 뭐가 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냐 라는 걸 체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체킹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저기 방 안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A포인트에는 초코파이를 가져갈 겁니다. 저 장비는 울리면 저렇게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자, A포인트, 여기에 제보자님 위쪽에 장비를 놓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구석에, 지금 구석에도 소금이 있죠. 자, 세팅 값이 아닌데 이건 세팅값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기 말고 혈흔이 있었던 이 위치로 옮겨볼게요. 주방. 갑자기 소름 뭐야 이거. 옮겨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 주방이라 그랬지. 이건 접니다. 다시 끄고. 자, 여기 폭주를 하는데? 저는 초코파이가 저렇게 울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막 울릴 때도 있었는데 저 비트는 난 처음 보는데? 고장이 나면은 안 울리죠. 그럼 내가 나는 팔로우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똑같은 위치에 OS를 깔아볼게요. 그러면 제가 고장인지 아닌지 체킹할 수 있죠. 그러면은 바꿔서 센서 등 놓고 문으로 들어오는 걸 잡기 위해 센서 등 놨고요. 야, 뭐야. 꼬르륵 죄송합니다. 문 앞에 계신 소리 한 번만 더 내주세요. 꼬르륵 소리 죄송해요. 제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서. 깜짝이야. 앨리스 개 무섭네 이거. 나 뭐 누구 서 있는 줄 알았네. 자, OS 똑같은 위치에 놓고 킬게요. 자, 키고 보자. 이건 왜? 문 쪽이거든요?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들어오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들어왔나 본데 아까 띵띵 하고 나서부터. 자, OS는 켰습니다. 문 쪽 라인에서 계속 울리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건데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 지금 주방은 아무런 반응도 없어. 이거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고 이 집에서 무기력한 일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무기력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남자분은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죽어버린 게 맞지,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도 하셨다고 했고, 여자친구가 예전에 극단적 시도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어서 영적인 문제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여기 오셔도 하셨었어요? 여기서? 아니요. 아, 그런 적 여기서는 없어요. 네. 없어요. 아예 없으셨어요? 네, 아예 없어요. 할 마음도 없었고요. 네, 할 마음 없었어요. 네. 뭐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혼잣말을 할 때 누군가 험담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거나 그냥 뭐 죽었으면 좋겠다, 짜증난다, 뭐 이런 이야기라던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이 집 와서 하신 적이 있을까요? 오히려 죄송하게도 그런 건 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제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남자친구가 이 집에 와서 원래는 되게 막 잘 살고 싶어하는 되게 욕망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집에 와서는 무기력해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죽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리고 지금 이 위치, 그리고 제보자님들이 누워서 봤을 때 이 위치 라인이에요. 지금 문 쪽 라인, 지금 장비가 울리는 라인도 바보 같은 요 라인이고요. 그럼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님들을 따라다닐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지금 좁혀졌죠?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건 일단 뒤로 밀어놓을게요. 일단 얘가 어디서 왔냐? 왜 여기 있고 제보자님 근처에 왜 있냐? 있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좁혀진 게 제보자님을 따라다니냐? 제보자님이 나갔으니까 바깥으로 따라 나갔고 문 앞에서 서성이냐? 여기를 체킹을 하면 되겠죠, 이제. 근데 이 집에 제보자님이 없으니까 찾고 다닐 확률도 크다. 그럼 여기서 제보자님 물건을 쓰면은 얘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체킹 한번 해볼게요. 제보자님 화장품이 있어요, 여기. 이게 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오류점 같은데. 제보자님 원래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와, 미쳤네. 야, 내 소름. 제보자님이하고 제보자님인 척 그 만들겠다니까 켜지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라고? 센서 각이 이게 봐봐. 나 춤추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애매하네. 자, 타이밍이 와, 이거 미쳤다. 야, 내 이거 다른 면은 레전드인데? 제보자님인 거를 체킹하려고 제보자님 아이템을 쓰고 여기서 체킹을 해보겠다고 하는 순간 켜지고 들어왔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자, 그럼 다시 제보자님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거 말고 지금 여기 아까 좋은 거 하나 있던데. 이건 무조건 제보자님 거겠지? 얘를 여기 아래다가 다 들어갈게요. 어디야? 미쳤다. 잠깐만, 소름 돋네. 소금 치울게요. 자, 빠져. 씨. 자, 내 다리, 씨. 제보자님은 저 큰일 나면 이 베개에 얘를 씌워요. 기다려봐. 이걸로 다 체킹이 되면 제보자님 찾는 거야. 이거 센서 등 이거, 씨. 바보. 이씨. 이 꼬르륵 소리 장난 아니네. 좀 기다려보자.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나는 당신 뒤에 있어요. 저런 문장이 나와요? 아니, 나 이런 문장 처음 듣는데? 어디 있습니까? OS 안 올려. 내 뒤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제가 여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지금 계속 여기잖아. 그리고 제보자님이 봤다는 위치. OS는 조용해. 이거 뭐 켜져 있어, 지금. 잠시만. 뭐야? 잠깐만요. 아니, 문 앞에 뭐 서 있었는데, 방금? 요 라인. 요 라인에 어떻게 서 있었냐면, 그 반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몸 자체가 반. 씨, 깜짝이야. 뭐야? 아니, 난 계속 저 불빛 때문에 저기에 눈이 가서 저길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남자였는데? 이미 들어왔는데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베개 있는 라인이 맞네. 있어. 아마도 그죠? 있죠? 센서는 안 켜지지?
이 자리. 그럼 동선이 입구죠. 어땠냐면요, 셔츠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아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눈, 코, 입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얼굴은 있는데 눈, 코, 입이 없어. 얼굴은 있고 머리는 짧아. 스포츠형은 아니고 아래가 반바지인가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마른, 나이도 연세도 한 50대 이상 정도 돼 보이는. 근데 뭔가 빼꼼하고 지켜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왜 얼굴이 그냥 눈, 코, 입이 없는데? 안 어울리잖아 지금. 큐관이도 안 어울리잖아. 자, 여러분들 고스트박스를 진행할 건데 소리가 좀 큽니다. 문 앞에 여기서 진행. 혹시 잠깐만. 일단 소리. 그림? 미쳤나봐. 그림 이야기 했잖아 우리. 눈, 코, 입 그려준다고. 안녕하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몰라. 지금 문 앞에 있습니까? 고약한 녹화. 문 앞에 있습니까? 불이 켜졌다고요? 어디요? 여기 1층에 센서 등이 있는데 거기가 켜졌다고요? 와, 씨, 이거, 나 소름 끼친다, 이거, 와. 뭐 하세요? 나 소름 돋아. 이거 제보자님한테 왔다 갔다 하는 거 맞네. 그러면 지금 여기랑 지금 예전에 당직기 때도 이런 적 있었죠, 시원이 형. 아파트 엘리베이터 짜자잔 센서등 켜지고. 그럼 제보자님 왔다 갔다 하는 거네, 이거. 지금 내가 이 센서등 앞에까지 가도 안 켜져, 지금 형아들. 뭐야? 신. 와, 씨. 나 너무 무서워. 씨, 뭐야? 죄송합니다. 욕해서 죄송합니다. 와, 이게 돼? 제보자님 찾는 거 맞네. 그럼 제가 말한 게 맞죠? 좁히고 좁혔을 때 제보자님이 나갔고 이 집에 누가 왔나? 보러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었잖아. 근데 여기 제보자님이 없어. 아래에서 차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 왔다 갔다 하면서 대기하면서 찾고 있었던 거 맞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제보자님인 것처럼 저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럼 타겟은 제보자님들이 맞네. 근데 좀 전 이 타이밍은 말이 안 되는 타이밍인데, 센서등 켜지고 큐관이 그렇게 조용하다 갑자기 울린다고? 그럼 지금 아까 발동된 게 여기 반틈으로 보고 있었을 때부터 계속 지켜보고 찾고 다녔던 거네? 그때부터 와리가리 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자, 고스트박스 이어갑니다. 여기 살고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까? 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가깝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른쪽. 여기서 돌아가셨나요? 어이씨. 뭐야?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존나 소름 돋네. 자,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장비를 좀 바꾸겠습니다. 큐관이는 일단 잠깐 껐게요. 그리고 차임벨도 잠깐 끄고. 문으로 다 들락날락 한다고 하면 100% 이 오르골이 울릴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리고 문 앞쪽에다가 제가 아닌데 울렸죠? 방금? 오르골? 그죠? 그죠? 제 말이 맞죠? 지금 두 개가 연달아 움직이죠? 저기 앞에 있는 녀석은 제보자님인 척 안대를 씌운 녀석,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은 현관. 큐관이는 꺼놨습니다. 자, 저는 본 걸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들어올 수가 없는 이유. 나는 고통스러워. 여기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본 위치. 잠잠해, 갑자기. 갑자기 싹 조용하네. 불만 켜지고 저거 왜 그래? 자, 빠르게 그릴게요. 금방 그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이 없는 걸 표현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네요. 꼬르륵 죄송합니다. 아, 이게 센서등이 켜진 상태로 그리다 보니까 부엌에서 소리. 자, 여러분들 좀 무섭거나 만족하는 만족해? 이거 네 얼굴? 좀 뭔가 이런 거를 보기가 싫으시다라는 분은 잠깐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이게 약간 좀 그림이 좀 기괴해서 보여드릴게요. 나를 찾아보세요. 찾았어. 지금 여기죠. 딱 여기 문. 제가 말한 반. 포인트를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문 앞이고 여기 보면은 정확한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죠. 그대로 여기. 진짜 이게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이네. 집을 쭉 들어오진 않아요. 봐봐, 이거 지금 총 3번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집을 막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님이 없어서 그런가 봐. 일단 저는 에피 0으로 왔고, 이제 당직계 순서가 시원 형이 캠 방송을 진행을 하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 좀 애매한데 가서 확인해, 여기가 출동해서 뭐가 있는지 한번 체킹해봐, 그림 그리고 해서 제가 1차적으로 와서 확인을 합니다. 귀신이 있는지, 몸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체킹하러 제가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동을 했을 때 뭔가 증상이 있고 뭐가 있다 라고 하면 대장한테 브리핑을 하고 대장과 진도 형이 와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 또는 좀 애매한데요, 그냥 뭐 몸쪽이 더 강하고 좀 이런데요, 그러면 저는 화련쌤이랑 또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대장한테도 브리핑을 할 건데 있어요. 있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집에서 죽었다까지는 솔직히 좀 아이러니해요. 뭐 이 집에서 냄새가 난다? 이거는 죽은 사람의 냄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귀치라고 하죠. 귀치라고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있던 위치에서 나는 그 은은한 냄새, 그 냄새랑은 좀 달라요. 이 냄새는 습하고 굉장히 물이 많이 새거나 그런 집에서 나는 냄새들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의 페로몬 냄새, 뭐 아저씨 냄새, 그런 냄새도 살짝은 나지만 이게 죽어서 나는 그 벤 냄새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저도 당직기를 많이 갔고 죽은 사람이 있었던 데도 갔었고, 근데 이 정도 그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가신 분이라기 보기에는 저는 아직까지 판단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라기보다는 일단 내가 봤을 땐 따라온 것보다 제보자님 분들이 부른 확률이 난 더 큰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여기는 제보자님들 말고 누가 와서 여기 살아도 힘들 것 같아요. 몸이 너무 습하고 이 물 안에서 숨 쉬는 느낌이에요.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창문 다 열어버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짜 돌아가신 분이라면, 내가 그린 게 이건 내가 어디서 왔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던팅을 하면 에피 제로가 아니라 더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 자식이 만약에 내가 찾은 이 혈흔 자국 여기에 있던 돌아가신 분이라면 퍼즐 조각이 들어갈 수도 있죠. 남성분이 그랬죠. 그냥 죽어버리는 게 편하겠다, 이런 걸로 다 이야기했었던 것부터 자기 저주와 자기의 귀신을 만들어내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던 귀신도 발동시킬 수가 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제보자님들이. 나 죽었어. 오, 끝났네.